처음부터 리더인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아프면서 리더로 성장합니다. 리더의 한계 때문에 구성원이 그들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리더도 팔로워도 우리 조직도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궁금한 HR의 사람경영 코치 이승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모든 리더분들의 고민을 주제로 가져왔어요. 바로 리더십인데요. 요새에는 조직에서 리더가 되는 것을 많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리더가 되면 나의 개인 업무 외에도 조직의 성과, 팔로워의 업무 등 여러 가지로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또 너무나 다양한 유형의 팔로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리더인 내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참 막막하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 이런 고민이 더 많아지는데요. 어느 신임 리더분께서 저한테 찾아와 이런 고민을 토로하더군요. 내가 리더로서 정말 잘하고 싶은데 이 잘한다는 게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다고요. 팔로워와 면담을 할 때 너무나 어색한 것 같고요. 때로는 팔로워의 눈치가 보여서 이 개선의 피드백도 제때 못하는 것 같고, 또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과 인정을 해주고 싶은데 이것도 익숙하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되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신임 리더분들 대상으로 교육을 할 때면 이런 말을 해드리곤 합니다. 리더님, 팔로워와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길을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지가 되어주세요. 이 동지관계를 지탱하려면 리더 팔로워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팔로워가 리더를 신뢰하지 않고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면 팔로워가 절대 잘하고 싶은 동기가 생기지 않을 겁니다. 사람은 내 일과 나를 둘러싼 환경을 신뢰하는 만큼 내가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현하거든요. 그래서 리더가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팔로워가 좋은 성장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조직이 성장할지 여부가 좌우됩니다. 그래서 들어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런 말이 있어요. 조직의 크기는 절대로 리더의 크기를 넘을 수 없다. 우리는 이미 리더십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리더는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이 조직과 팔로워에게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많은 리더분들께서 스스로 리더십을 강화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세요. 리더십 기술을 학습하려고 다양한 서적도 찾아서 보시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리더십 이론에 대해서 공부하기도 합니다. 또 기업에서도 리더분들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리더십 교육을 실시하거든요. 계속해서 리더십이 중요하다, 너도 그런 리더가 되어야 된다, 막 여기저기서 자극이 들어오죠. 근데 그런데요, 많은 리더분들이 리더십을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닙니다. 리더십은 절대 단 몇 차례의 교육만으로 강화될 수 없거든요. 진정한 리더십은 오직 팔로워를 향한 마음과 그 행동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람직한 리더십을 원한다면 사람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부터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잘 살고 잘 하고 더 잘 크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리더는 이런 팔로워가 가진 욕망을 이해하고 팔로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그들의 성공 경험을 무럭무럭 지원해 줘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신체는 영양분을 통해 크지만 우리의 인생은 성공 경험을 통해 성장하거든요. 팔로워의 뇌신경 속에 각인된 긍정적 기억은 다시금 긍정적인 감정을 경험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변화합니다. 이 욕망은 환경과의 긍정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나의 긍정적 기억을 더욱 강화시켜요. 따라서 성공 경험을 할 때 느끼는 이 긍정적 감정은 더 큰 성공 경험을 하고자 하는 선순환의 사이클을 만들게 되는 거죠.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은 이 과실을 얻는 과정과도 유사한데요. 이때 과수원을 경작하는 농부는 과실을 잘 키우기 위해 무엇을 하나요? 땅에 거름을 주고 또 잡초를 이렇게 제거하며 나무가 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지지대도 세워줍니다. 또 과실이 맺힐 때가 되면 주변으로 몰려드는 새를 쫓고요. 튼실하지 못한 과실을 솎아내기도 하죠. 하지만 농부가 과실을 잘 맺으려고
인위적으로 나무에 막 키를 막 쥐어짜서 늘리거나 가지에서 열매가 나오도록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농부는 나무가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돕고 기다릴 뿐이죠. 이 농부가 과실을 얻는 과정은 리더가 팔로워를 잘 키우기 위해 해야 하는 역할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보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왜 여럿이 모여 조직을 만들어서 함께 일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집단으로 뭉쳤을 때 만들어지는 시너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너지로 인해 이 전체의 집단은 개인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오래전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 인과의 경쟁에서 이 우위에 설 수 있었던 요인도 바로 이 집단 시너지 때문입니다. 만약에 인류의 조상들이 이 무리를 지어 살면서 집단 시너지를 통해 존속기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려고 했던 사회적 동물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는 그토록 오랜 기간 엄정한 자연의 칼날을 필해 계속 진화해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집단 시너지는 집단 구성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서만 일어납니다. 이렇게 손바닥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이 집단 시너지는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인 거 아세요? 이 10에 10을 더해서 이 20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 곱해서 100을 만드는 것이 집단 시너지입니다. 여기서 곱하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리더입니다. 중요한 건 성과를 만드는 주체는 팔로워라는 거예요. 리더분들 중에는 내가 내 자신이 성과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리더가 본인이 성과를 만들려고 하면 할수록 이게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 더 나아가 빼기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리더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팔로워들이 성과를 잘 만들도록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 시너지를 통해 성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리더는 어떻게 해야 팔로워가 성과를 잘 만들도록 도울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성과 메커니즘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사람은 이 일이라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신뢰 판단, 열정 발현, 전략 모색, 이 추적 실행의 성과 메커니즘을 계속해서 가동해서 이 성과라는 열매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리더는 팔로워의 성과 메커니즘이 잘 작동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면 됩니다. 즉 요약하면 딱 4가지인데요. 이 4가지만 잘하면 여러분들 모두 리더로 성공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신뢰 구축, 동기 촉발, 전략 코칭, 솔선수범입니다. 한 가지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긍정적인 신뢰 판단을 유도하는 신뢰 구축입니다. 이 신뢰 구축의 핵심은 팔로워에게 긍정적 기대감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신뢰 구축을 통해서 이 팔로워들은 이 미래에 대한 이 막막함, 불안감, 두려움 같은 이 부정적 불확실성을 확 제거해주고요. 안정감이랑 유대감, 기대감 같은 이 긍정적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적극적인 열정 발현을 도와주는 동기 촉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기를 부여한다는 표현을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어떤 일을 수행하고 싶은 마음, 즉 이 동기를 과연 다른 사람이 심어줄 수 있을까요? 저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강력한 동기는 나 스스로 만들어진 동기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동기 촉발의 핵심은 팔로워에게 일의 의미와 목적을 분명히 공유하여 이 일을 성장의 기회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이 팔로워 스스로 동기를 만들어내도록 하는 겁니다. 이 동기가 높으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열정적이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성과 중심적 전략 모색을 극대화시키는 전략 코칭입니다. 팔로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공감했다면 이 달성하기 위해 전략을 모색하고 실행을 할 겁니다. 이 과정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이 도움을 주는 게 리더의 전략 코칭인데요. 전략 코칭의 핵심은 리더의 이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이 지식과 기술을 적시에 조력하는 겁니다. 네 번째, 진정성을 바탕으로 성과를 유도하는 솔선수범입니다. 팔로워가 성공 경험을 하려면 이 성과 중심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데요. 리더의 솔선수범을 통해 팔로워의 성과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솔선수범의 핵심은 진정성입니다. 리더의 말과 행동이 일치할 때 이 조직 내에 확고한 질서가 형성이 되고 구성원도 리더를 자발적으로 따르게 됩니다. 리더의 솔선수범이 성과 중심적인 행동이라면 이 팔로워 역시 자연스레 리더를 따라 성과 중심적 행동을 지속할 겁니다. 팔로워가 성과를 잘 만들 수 있도록 돕는 이 4가지의 중요한 역할을 말씀드렸는데요.
이 네 가지 역할이 잘 일어나려면 리더와 팔로워가 긍정적 상호작용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바로 코칭을 통해 이 역할을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 코칭의 5가지 핵심 기술을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코칭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꼭 실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면서 들어보세요. 첫째, 이 티칭이 아닌 코칭입니다. 코칭의 목적은 이 팔로워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겁니다. 리더의 가르침을 위한 시간이 절대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고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도 아니고 물고기를 잡는 법을 팔로워 스스로 인지하고 행동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문제 해결 방법을 스스로 찾아야만 본인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주로 코칭은 1회에 짧게는 30분, 길어도 1시간을 넘어서면 안 되는데요. 1, 20분 정도의 코칭을 하면 너무 건성으로 하는 느낌도 들고 이 티키타카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반대로 또 1시간을 넘어서 너무 길어지면 코칭 자체에 집중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짧은 코칭이라도 사전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이 준비되지 않는 만담을 너무너무 불편하게 여깁니다. 특히 조직에서 리더와 팔로워의 관계라면 더욱 그렇겠죠. 효과적인 코칭을 위해서는 리더도 팔로워도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코칭 아젠다를 사전에 서로 논의하여 정하고 이것을 팔로워와 적어도 하루나 이틀 전에는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그 아젠다에 대해 리더도 팔로워도 계속 고민하고 코칭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효과적인 코칭이 가능해요. 물론 이 아젠다는 이 팔로워의 성공 경험을 위한 것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셋째, 코칭 시간에는 오직 코칭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바쁘더라도 다른 생각은 잠시 정지해 주시고요. 노트북과 스마트폰 이런 것도 확 닫아두고 이 시간을 이 상대방에게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만약에 리더나 팔로워가 이 코칭 자체에 집중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과감하게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괜히 서로의 시간과 노력만 낭비할 수 있거든요. 넷째, 코칭은 긍정 열기, 경청, 질문, 피드백, 스스로의 계획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코칭은 리더가 팔로워를 초대한 거거든요. 그만큼 이 초대자의 노력이 많이 필요해요. 효과적으로 코칭을 시작하려면 팔로워의 긍정을 열고 이 방어적인 태도를 허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주로 팔로워의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이 팔로워가 일을 하며 고민이 되는 부분을 주제로 이야기하면 좋습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리더가 팔로워에게 정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야 팔로워가 리더의 진심을 솔직하게 느껴서 나의 생각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 열기에 이어 자연스럽게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됩니다. 처음에는 팔로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적극적인 경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경청은 단순히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가 말한 내용을 이해하고 이 팔로워가 가진 심정에 공감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특히 리더가 경청하고 있음을 이 팔로워가 느끼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개를 끄덕인다거나 이 팔로워가 말한 내용을 요약하거나 반대로 팔로워에게 다시 내용의 요약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팔로워가 말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서 왜 이런 말을 할까? 무엇을 원할까? 지금은 어떤 기분일까? 등을 상상하면서 들으면 리더의 코칭 고객인 팔로워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팔로워의 생각을 열기 위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는 질문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질문이란 팔로워에게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팔로워의 전략적인 사고를 촉발하고 현재의 사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잘잘못보다는 그것을 통해 미래에 어떻게 더 변화를 줄 것인지에 집중을 하는 것이 좋고요. 팔로워에게 이게 자신감을 강화하기 위함이어야지 절대 방어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팔로워의 답변으로 리더가 상황을 이해했다면 리더가 팔로워의 행동을 열기 위해 이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이 피드백은 그냥 리더의 의사표현이 아니라 팔로워의 행동 강화와 개선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겁니다. 팔로워가 잘한 행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해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 팔로워의 바람직한 행동이 더 강화되도록 하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 팔로워의 잘못된 행동을 발견했다면 이 발전적 피드백을 꼭 해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잘못된 행동 모습과 그것이
너 스스로의 성장과 그리고 주변의 조직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드백은 적시에 해야 돼요. 미루고 미루다 보면 그 피드백의 효과가 정말 많이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런데요, 이 리더가 표현하지 않으면 이 팔로워는 절대 리더가 가진 인식을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리더분들께서는 이게 긍정이든 개선이든 이 팔로워에게 보다 더 적극적으로 표현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팔로워가 스스로 정리하고 계획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코칭의 목적은 이 팔로워가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이번 코칭을 통해서 팔로워가 얻은 인사이트나 앞으로의 변화 계획에 대해 수립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아주 거창한 것이 아닌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여도 좋아요. 다만 향후 2주에서 한 달 이 사이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죠. 여기서 핵심은 리더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팔로워 스스로 생각하고 말하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것이 리더의 의견과 요청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 팔로워 본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팔로워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메시지로 이 코칭을 마무리해 주세요. 다섯째, 코칭의 핵심 내용을 기록하고 이 팔로워에게 공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코칭을 끝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기억은 생각보다 쉽게 소멸되고 왜곡됩니다. 그래서 어설픈 기억은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칭도 기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는 팔로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죠. 코칭을 마치고 나면 1시간 이내에 간단하게 코칭 내용을 핵심 위주로 작성을 하면요. 앞으로 팔로워에 무엇을 내가 모니터링해야 할지 또 어떤 넛지를 줘야 할지 상기하는 데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고 코칭하는 내내 기록에만 몰두하라는 게 아니에요. 코칭이 끝나고 나서 자리에 가서 내 기억 속에 있는 거를 위주로 기록하면 됩니다. 그리고 팔로워도 마찬가지로 이 코칭 내용을 잘 기억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리더분께서 기록한 내용을 이 팔로워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그 자체만으로 팔로워에게 아주 중요한 넛지가 될 수 있습니다. 팔로워에 대한 관심과 적절한 넛지가 그 팔로워의 성공 경험을 위한 행동 변화에 정말 큰 도움을 줄 겁니다. 이렇게 코칭 기술 5가지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코칭에서 리더는 자신의 마음을 잘 가다듬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리더 자신의 감정이 온전할 때 비로소 팔로워와 이렇게 마주하고 코칭해야 합니다. 주기적인 코칭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리더와 팔로워 간의 이 신뢰가 구축이 되고 또 리더가 팔로워의 동기를 촉발할 수 있는 포인트를 캐치할 수 있고요. 그리고 코칭 내용으로 팔로워의 전략 모색을 극대화시킬 수 있고 이후 팔로워의 성과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이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코칭은 주기적으로 2주에서 한 월 1회 정도를 권장하고 있어요. 이는 팔로워의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최소의 주기이기도 하죠. 만약에 팔로워와 업무상 회의만 하고 코칭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리더분들께서는 팔로워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는지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저도 사실 조직에서 처음 리더가 되었을 때를 생각하면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던 것 같아요. 팔로워 시절에는 그냥 내 일만 최선을 다해 하면 됐는데 리더가 되고 나서부터는 이 조직의 목표도 수립해야 되고 이를 팔로워들의 과제와 정렬도 시켜야 되고 또 공감시켜야 하고 또 몰입하도록 유도해야 하고 이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게만 느껴졌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 중심적인 생각이었더라고요. 솔직하게 그 당시 저는 이 팔로워의 성장을 위함이 아니라 저 개인의 성과와 성장에만 계속 집중했던 것 같아요. 부끄럽게도. 결국 리더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팔로워의 성장에 대한 진정성과 진심입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그래도 여전히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으시죠? 리더로서 나는 얼마나 팔로워의 성장에 대해 고민했는가, 또 얼마나 팔로워를 도와주고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팔로워들의 성장을 바라는 리더들의 진심이 이 팔로워에게 전달된다면 이 조직의 집단 시너지와 조직 성과는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겁니다. 훌륭한 리더로 더 멋지게 성장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영상으로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사람과 조직에 일어나는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과학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또 구독해주신 분들께는 프리미엄 세미나에 대한 정보와 다양한 이벤트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